오늘은 2023년도 정부 예산 확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출범 이후 최대 정부 예산 확보 성과를 올리며 2023년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639조 원 중에 우리 시 관련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488억 원이 증액된 1조 3,87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시정 현안 사업 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 개최, 그리고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행정수도 완성 등 역장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으로 제출된 사업 중에서 시정 핵심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서 증액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2억 원, 대통령 제2집무실 2억 원인데 이거는 1억 원에서 2억 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350억 원 증액, 세종 안성 고속도로 50억 원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과가 폐회식과 경기 진행에 필수적인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의 건립비 2억 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립비 2억 원 확보는 2027년 대회 개최 전에 건립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브리핑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교통 관련 사업비도 증액되어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과 수도권 및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세종 안성 고속도로 건설비 1,022억 원, 그리고 세종 공주 광역 BRT 건설 19억 원이 반영되었고요. 세종 청주 고속국도 건설 2,003억 원도 감액 없이 정부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부지 매입비 350억 원이 추가 확보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에는 사실 반영되지 않았던 것인데 2027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실질적인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정부안 대비 2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서 2027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가는 2억, 이제 3억이 됐는데 3억 갖고 추진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의결을 하면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은 부대 의견으로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여야 간의 합의대로 추진한다라는 것이 부대 의견으로 예산안 부대 의견으로 거기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종 공동 캠퍼스 공익 법인 운영비 10억 원도 신규로 반영되어서 자족 기능 강화에 기여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조치원, 전이, 소정 등 북부 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예방 사업을 적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선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의 사업비로 19억이 증액된 51억 원이 반영되었고요. 덕현천, 맹곡천 재해 예방 지역 사업비로 15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복합 편의시설 운영비 14억 원이 증액되었고, 전통 사찰, 비암사, 요사체 및 편의시설 건립 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내년도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의 역대 최대 확보 소식과 함께 2022년 올 한 해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역시 시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는 상반기에 16건, 그리고 하반기에 37건으로 116억 등으로 총 53건에 144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에 예기치 못한 지역 현안, 재난, 국가시책 등 특별한 재정 수요를 보존하기 위한 교부금입니다. 역대 최대치로 확보된 14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주민 편의를 위한 현황과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깎이는 쉬워도 증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정부 편성 안에 있으면 몰라도 없던 40억과 그리고 국회 세종이사당 700억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700억이 100% 반영은 안 돼도 350억 반영된 것도 굉장한 성과라고 우선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 예산에는 없던 걸 증액시킨 거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도 애초에 1억만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40억을 요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 예산 의결을 두고 감액과 증액에 온탕냉탕을 하듯이 엄청나게 그 협상이 많았던 것이고 그 안에서라도 뭐 1억을 세웠다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건립되는데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1억을 세웠던.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액수를 저희들이 40억을 제시했지만 그것도 40억을 제시한 논거를 정확하게 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에 지금 어디에 위치해 질 것인지 그리고 건립비가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예산을 덜컥덜컥 매덕이다 집어넣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증액시킨 3억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혹시 우리 세종 시민들과 국민들께 현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한다고 약속해놓고 예산적으로 반영을 안 해주면 혹시나 의구심을 갖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안을 2억을 증액 3억을 증액시키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그런 정부의 의지를 의심한다 그럴까요? 그런 그 의심을 깨끗하게 털어드리기 위해서 그 예산안 부대 의견 안에 부대 의결로 대통령 집무실은 여야 합의대로 계획대로 추진한다.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걸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2억이다 3억이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예산 그 건립비 확정이 되면 그때 따라서 또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고요. 국회의사당도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 700억을 증액 요구한 것이지만 350억 반영됐다는 것 자체도 저는 큰 성과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한 자족 기능 확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도 내년에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됨과 동시에 기업 유치를 꾸준하게 더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교육 특구 문제가 또 내년도 안에는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년에 또 우리 세종시에 입지를 하게 됩니다. 교통 문제도 지금 세종역뿐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시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광역철도망도 현재는 솔직히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충청권 메가시티 4개 시도 지사들이 힘을 합해서 이 광역철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러한 세종시의 100년 대계를 우리가 가늠짓는 정말 굵직굵직한 계획들이 내년도에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조치가 이제 수반돼야 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굉장한 숙제이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정말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한 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도 긍정적으로 지금 정부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세종보 문제나 세종역 문제는 내년 새해가 밝으면 본격적으로 다시 공격적으로 중앙부처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문제는 이게 워낙 규모가 좀 크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계획이 나온 바는 없지만 이 또한 또 제가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해야 되지만 민간 그리고 대학
또 병원 이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 내지는 유관 단체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바라고 계신 교통 문제, 그리고 자족 기능의 문제, 그리고 의료 문제라는 것이 아직은 확정된 게 없지만 내년도 이후에는 그 계획 자체가 확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세종시에 거창하게 그냥 100년을 보는 그런 계획들이 내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그런 문제의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 해를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군의 한 해다. 올해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조직 정비를 하고 인사 정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내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내년 1월 초부터는 거침없이 밀고 나갈 것이다. 별관 관련돼서는 제가 애초에 우리 시청사가 지금 비좁기 때문에 그 시청사 옆에다가 별관을 만들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가 제가 취임하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킨 이유는 지금 시민들도 불편하시고 공무원들도 불편한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상 또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별관을 짓자고 이 공실 문제,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좀 시기가 좀 이르다 라고 해서 짓긴 것입니다만, 그것을 조치원의 별관을 만든다는 거하고 조치원의 출장소를 만든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조치원에는 출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별관을 거기다 또 새로 1,000억 들여서 한다면 그럼 굉장히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치원은 조치원대로 출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고, 별관 문제는 아직은 제가 좀 보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차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공주 BRT 노선 확정이 제가 취임한 뒤에 이루어졌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지지분진하게 돼 있었던 것인데 제가 국토부 차관하고 요거는 좀 굉장히 서두를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해서 그게 계획이 확정된 게 금년도 일이고, 그리고 이제 예산까지 반영된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공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이 이제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제 BRT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5년도까지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2025년도까지 완공을 시키되, 그렇게 되면 KTX의 역사를 세종시에 만들어서 공주와 함께 BRT 도로와 연결시키는 계획을 우리가 추진한다면 KTX 역사와 BRT를 통해서 우리 메가시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주와 세종 그리고 유성이 하나의 큰 연담권으로 도시의 연담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